네, 목요일 마감 100점 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피가 꿈의 5천 돌파가 성공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 안에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번 주가 끝나기도 채 전에 코스피는 5천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5천을 이탈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좀 더 올라와줘서 5천선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들썩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뜨거웠었고 오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에도 불이 붙은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또 차기 연준 의장을 다음 주 내로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이제 다시 한번 안정을 보여줄 거라는 발언도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의 강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2시가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강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4,992포인트에서 방향을 잡고 있죠. 장중에는 2%도 넘어가는 강세로 5천선 돌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이 2%의 상승 970선. 코스닥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 돋보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팔자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물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3,900억 원의 매물 출회 이어지고요. 개인과 기관이 담아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와 줬네요. 오늘 장중 내내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이어졌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들이 115억 원 소폭의 순매수고요. 선물 시장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 종목들 흐름 정말 돋보입니다. 삼성전자가 3.9%, 오늘 장중에 16만 원도 터치가 됐습니다. 프리마켓에서 16만 원 딱 찍은 채로 흘러갔었는데요.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전해진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사에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최대 80% 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기존의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DDR5, DDR4 그 범용 D램과 또 일부 낸드, HBM 관련해서 80% 인상 통보를 내린 셈이고요. 통보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즉각적으로 그 인상된 가격에서 거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실적적인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뉴스가 되겠죠. 자, 오늘 장에서 현대차의 흐름은 아쉽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데요. 현대차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8시 반경에 59만 원도 돌파가 됐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던 현대차이었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해서 현재는 1%의 약세 54만 원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괜찮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TP 연일 올라가고 있는 구간. 그렇다 보니 오늘처럼 또 한 번 밀릴 때가 기회일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현대차 필두로 오늘 현대차 부품주, 그룹주 전방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의 날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2차 전지도 좋죠. LG 에너지솔루션이 4%가 넘어가는 강세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상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의미가 있는 반등일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우리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 변동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제약바이오는 언제쯤 다시금 살아나 줄까요? 알테오젠이 멱살 잡고 끌어내렸었던 제약바이오.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이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가 넘어가는 약세로 결국에 오늘 장에서 190만 원, 180만 원도 이탈이 됐습니다. 현재 178만 원에서 재차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도 오늘 현대차와 더불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다가 오늘 재차 파란불 켜주면서 현재는 3% 가까운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SK스퀘어 오늘 장중 내내 강세입니다. 현재 4% 강세. 확실히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따라서 잘 가는 SK 스퀘어고요. 무려 400% 1년 동안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탄력적일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SK 스퀘어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보실까요?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의 종목들이 강한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5%, 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장중에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요. 다행입니다.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흐름이죠. 최근에 급락에 비하면 물론은 아쉽습니다만 현재는 0.13%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점 챙겨지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어제 10% 이상의 급락이었는데요. 현재는 2% 반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1%의 하락입니다. 오늘 로봇주도 장중의 변동성이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로봇의 초강세가 이어졌었건만 현대차가 밀려 내려오자 로봇도 덩달아서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 듯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오늘은 중소형 로봇주까지 일제히 다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좋네요. 현재 7%까지 오름폭을 확대하고요. HLB 5%, 코오롱 티슈진, 펩트론까지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는 듯합니다. 어제 펩트론이 장중에 한 14%까지 거의 수직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는데 현재는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해내면서 23만 원 선으로 재차 올라갔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반등에 성공을 해줬네요.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장 마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오늘입니다. 지금 자리는 코스피 5천이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확실히 상단이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하겠죠.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5,000피를 돌파한 오늘 마무리는 더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우진 전문가님과 함께 마무리 지어보시죠. 네, 그런데 수급상의 변동성 그리고 종목별, 섹터별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현 시점 우리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지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도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역사적인 목요일 날 강우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5,000피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소폭 내려온 상태고요. 코스닥도 기세가 좋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쉬어가지만 이 2차 전지 쪽에서 힘을 내주면서 2%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 5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5천을 계속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드디어 도달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저항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밑돌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5천 상단에서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 지금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목표치가 상향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목표가도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이 660만 주를 넘게 순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메이저가 계속적으로 담고 끌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란드 관세에 대한 부분 좀 철회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대외 노이즈까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업사이드 열어두고 지금은 이 상승장을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섭게 올라가는 우리 시장인데요.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섹터별로도 판도가 다소 바뀐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제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사실 시장 상승이 나오는 동안 이 2차 전지는 좀 소외됐었던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로봇 상용화 가속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시성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면 로봇에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새 수요처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재료가 처음 공개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분위기, 이 센티멘털적인 분위기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일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버텨주는 걸로만은 이제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대체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모멘텀이 2차 전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특징주로서는 이제 2차 전지의 섹터,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의 반등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단순한 낙폭 과대 반등을 넘어서 이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연결고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현대차 그룹과 소재 단계부터 협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화두에 올라가는 게 바로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 중심에 있는 그런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지금 배터리 소재 기술과 이 현대차와의 로봇 기술이 이제 제조 공정에서 결합이 될 경우에는 이제 K 배터리와 K 로봇 이 연합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도 높아야 되고 이제 장시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극도로 높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기엔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비싸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지만 이제 사실 로봇 분야에서는 비싸도 무조건 써야 하는 부품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전기차와는 달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 수요가 먼저 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가 배터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용 이 고체 전해질과 전용 양극재 파일럿 라인도 구축해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 뭐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캐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 로봇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공유방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직까지 캐즘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광물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 이런 환경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 배터리 주문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ESS 시장 이제 LFP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하단 QR코드 타고 이제 공유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차와 함께 협력을 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좀 더 궁금하신 분들 한단의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만에 20%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RS 오토메이션인데요. 로봇 관련주로 오늘은 다소 쉬어갑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RS 오토메이션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엔 단순히 최근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로만 보고 추천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제어, 모션 제어 부분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RS 오토메이션 같이 밀리고 있지만 아직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이미 수익을 내시고 현금화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추가적으로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도 흐름을 계속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최근에 HL만도라는 기업 10번 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100% 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도 충분히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기억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RS 오토메이션이 조정을 좀 받고는 있긴 하지만 이 장기간 박스권 흐름을 지금 이탈하진 않았거든요. 이 상단 구간은. 그래서 여전히 이 18,000원 구간 상단에서만 머물러 준다라고 한다면은 RS 오토메이션은 재진입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정, 그래봤자 오늘 장중에 2%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거 없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결국 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시점이라든지 추가적인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역시나 홀딩이었습니다. 신규 진입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을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오늘의 종목도 열어볼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자, 오늘은 모트렉스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모트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인 이 메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2X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주관한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V2X라고 하면은 사실 이 차량과 사람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차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DSM 결합, 이 ADAS 기술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DSM이라고 한다면은 운전자 내부 감지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에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레벨 3와 레벨 4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운전자의 눈 깜빡임이라든지 맥박, 호흡 등 이런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량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런 모트렉스의 기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전자의 자율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중요도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전반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모트렉스. 지금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정이 나와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전 고점 라인은 돌파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2,500원 구간, 이제 이전 고점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매물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손절가 9,750원 잡았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모트렉스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종목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모트렉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기회지 싶습니다. 내려갔을 때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9,750원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5,000피, 다음은 어딜까 궁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찍고 정보방 입장해 주시죠.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번에 2차 전지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 강조 주셨는데 오늘 꿈의 지수 코스피 5,000 돌파와 함께 2차 전지가 날아가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5,000피 오늘 도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5,000포인트가 왔지만 대형주들이 만든 지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위치상으로는 많이 올라왔었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물려 계시는 종목들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2025년도부터 5,000포인트 당국에서 이제 목표 지수를 제시했던 터여가지고 지금 또 다음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라주면서 이제 저평가주, 제가 항상 말하는 저평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5,000포인트가 끝이 아닌 게 홍콩 지수랑 비교했을 때는 2022년 12월, 그 다음에 2023년 초까지에 대한 그 위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상한가스콜 방송했을 때 제가 이 정도면 5,000피 이상은 가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점이 그냥 오늘 왔던 거고 해외 지수를 치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2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럴 때 지수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하나 우리의 숙제를 좀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올린 것은 사실상 AI 그리고 정책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 때문에 올랐잖아요. 이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TSMC 실적 잘 나와주면서 AI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5,000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전 주도주는 끝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전에 눌려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매수가 좀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들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지난번 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보되 우리가 코스닥 쪽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신경 쓸 때나 지수는 지수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종목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보자고 말씀 주셨는데 바로 오늘 적중했습니다. 2차 전지의 초강세.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 섹터도 2차 전지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2차 전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 밤방송, 이틀 전도 말씀드렸고요. 이틀 전 이제 여의도 승부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2차 전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 5,000을 찍었을 때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때가 바로 코스닥 쪽에 대한 작은 분산이었거든요. 그럼 코스닥으로 이제 작은 분산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툭툭 쳐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강세장일 때 특징이 뭐냐면 주도 섹터가 항상 일어나요. 그게 코스피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중심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약바이오. 이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한다는 이제 스토리성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 코스닥이라는 것은 사실 대형주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스토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거든요.
이전에 제약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로봇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모멘텀,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모멘텀으로 많이 쏘아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나리오 써보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AI 모멘텀 살아있고 지금 쇼티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검사 장비 쪽에서는 반응이 안 나오냐?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또 2차 전지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스토리가 뭐냐면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여기다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어차피 또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체만한 게 없다. 화제성을 좀 낮추기 때문에 뭐 이런 스토리성이 좀 작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제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950포인트까지 맞고서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뚫어주면은 끝까지 상승은 가겠지만 한 번에 이제 매물은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전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좀 반복을 하죠. 이게 또 매물 소화하고 단타 세력이 많이 섞여서 그런데 이번에 하락했을 때 950포인트까지 빠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를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코스닥 쪽에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서는 이제 순환매 속에서 코스피처럼 또 로봇 같다, 제약 같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소부장 같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우선은 2차 전지가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확인돼서 2차 전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세가 시작됐다 말씀 주셨고 2차 전지의 반가운 반등.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의 오늘의 특징주 골라볼까요? 저는 코인테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코인테크냐면 코인테크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고체로도 엮이고 있고요. 장비로도 엮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도 좀 엮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26년도 뭐가 있었죠?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장에서 이제 보자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의 영역을 넘어버렸어요. 즉 이제 로봇 쪽은 뭐로 쏘아 올렸죠? 노란봉투법으로 쏘아 올렸다가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번졌고 그 휴머노이드 쪽에서 또 2차 전지 쪽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주 그리고 리슈어링 원가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이 자동화 시장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이번에 코인테크는 북미 시장의 300억 수주도 보면은 스피턴 마찰 최소화 기술 그리고 이제 초정밀 위치제어 이 FMS 기반의 통합 운영 능력이라는 3대 기술 혁신을 만든 구조적 경쟁력에서 승리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AMR 같은 경우에서는 이 좁은 공장 통로를 또 통과할 때마다 제자리 회전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그때 이제 스피턴 마찰은 이제 바퀴하고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고질병이었어요, 사실 그 마찰 자체가. 근데 이제 AMR은 이거를 리프팅 구조로 마찰을 획기적으로 좀 줄였다. 그래서 이게 제조 현장에서는 다운타임 감소하고 여기서 다운타임 감소하면 가동률 상승. 그 가동률 상승은 또 비용 절감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미 제조업은 리슈어링 정책 확산으로 자동화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여기서 핵심 기술이 AMR은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코인테크가 300억 수주의 75%를 북미에서 확보를 한 건 이건 시장의 문을 좀 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도 좀 엮이고 있고 반도체로도 좀 엮으면 엮을 수 있습니다. 장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테크 오늘도 이제 상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인테크라는 종목과 함께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한농화성이었죠. 한농화선도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보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코인테크라는 종목 AMR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 시장의 문은 열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인테크 급등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코멘트 주신 만큼 앞으로도 이 코인테크의 추이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 텐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볼게요. 자, 벌써 이 종목은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만 샀었어도 벌써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제가 화요일이었죠. 이틀 전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상한가 가고 추가 상승이 있었을 때 이날이었습니다. 20일이었죠. 이때도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특징주로 갖고 왔는데 AS 겸 하는 겸 갖고 왔죠. 그때도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안 끝났었냐면
결국 이제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분산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날에도 말씀드렸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원료가 또 뭐겠습니까? 황화리튬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황화리튬 자체는 지금 이 황화리튬 부분에서의 1등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황화리튬이 고체 전해질 기본 재료로 높은 순도하고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양산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까다롭고 거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를 가장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기술 자체보다도 언제부터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도 양산이 늦어지면은 시장에서 선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한 발 앞서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연간 150톤 규모의 황화리튬 생산 설비를 건설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최대 500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설비를 함께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도 가장 빠르게 발판을 삼았던 그 황화리튬 자체로만으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차전지 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500톤까지 늘려도 추가 투자금은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역시 또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코스닥 자금 흐름에 의해서 들어오지만 이게 또 글로벌 고객 테스트 진행하면서 매출 현실화 기대감이 붙어준다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산업이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소재하고 좀 다르게 본격적으로 양산에 나서서 오랜 기간의 품질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의 안정성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고객사는 소재를 쉽게 채택하지 않는 거죠. 충분히 검증이 끝난 이제 회사하고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전지 안에서도 1등으로 움직여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여전히 지금 주가는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이제 놀고 있죠. 그래서 제가 10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가가 11만 1,900원까지 갔지만 저는 이제 횡보 기간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부분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950포인트까지는 좀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재매수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우리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여전히 홀딩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전영욱 전문가의 승부주 열어볼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코세스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황부터 종목까지 2차 전지네요. 맞습니다. 지난주도 다 2차전지였죠. 오늘도 좀 2차전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나 중기적으로 보나 2차전지 쪽의 수급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코세스라는 종목은 지금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시장까지 사업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왔어요. 특히나 이제 또 수소 연료전지까지도 간 것 자체가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한 회사죠.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기술을 응용해서 2차전지 장비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완료 진행했습니다. 코세스라는 종목은 이전에 여름부터 제가 바닥에서 7,000원 구간대부터 계속 밀었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나서 또 대마이평 수렴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대마이평 수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특히 이제 픽앤플레이스 시스템입니다. 이게 국내 시장 점유율 50%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이제 정렬, 적재, 자동화 분야에서도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예요. 그래서 LED 분야로 봤을 때도 사실 마이크로 LED 패널 수율 개선과 동시에 5G 웨어러블 기기 확산되고 있죠. 이쪽으로 이제 수요 증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블룸에너지에 대한 이슈도 있죠. 블룸에너지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지금 그 계약 규모가 이제 366억 원이에요. 이게 이제 AI 서버용 전극셀 자동화 장비 단독 공급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룸에너지는 이제 생산 용량을 이제 2기가와트까지 또 확대 계획이고 추가 대규모 수주 이슈까지도 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은 23년도 55기가와트에서 30년까지 210와트까지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연간 이제 적자였었죠. 하지만 이제 추정치가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26년 이제 추정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189억인데 471억까지 나와졌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하면서 AI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세스라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대마이평 수렴하고 급등 패턴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29,700원, 손절가는 22,1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는 코세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다. 현재가 이하에서 들어가는 사인 받아봤고요. 우리 목표가 29,700원, 손절가 22,100원 부근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 나갑니다.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정보방 안에서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날입니다. 모트렉스 코세스로 마무리 훌륭하게 해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목요일 마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 코스피가 결국 5천 마침내 갔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도달하지 않을까 말씀 지난주에 주셨던 기억이 네. 나는데 정말 갔네요. 근데 관건은 이제 안착이 중요할 네, 것 네.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역시 이제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강세장은 올라가는 거야 뭐 다 좋으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제같이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많이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리커버리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가 강세장의 어떤 척도를 보는 뭐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보니까는 정말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그런 정도의 강세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린란드도 그랬고요. 뭐 관세 뭐 그 관련돼서 이제 위헌 여부 그리고 이제 대외적 이슈가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환율이나 금리 같이 좀 변수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뭐 지금은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000포인트를 찍어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코스피는 이제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그런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고요. 뭐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와중에 그게 좀 현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높은 곳에 대한 이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둘씩 가시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좀 기대치는 약간 이제 신앙처럼 바뀌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 강화가 나면서 시장의 선순환이 돌고 그 선순환이 또 다른 이제 그런 유동성을 불러오는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과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그 가장 많은 질문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현대차 지금 사도 됩니까?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많았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이 불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악재가 돌발한 시스템적으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장은 쭉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올 상반기 6,000포인트 한 중반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도 조절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만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5,000포인트 찍고 모든 걸 팔고 시장을 떠나고 다시는 주식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실 부분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늘이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오를 종목들 그리고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할 종목들 이런 것들이 찾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5,000포인트 이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무한정 막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냉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팔고 나니까 이제 더 올라버리는 이제 이런 네.
부담스러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10만 원에 팔았는데 15만 원에 다시 사라고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의 주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결단을 내리고 좀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뭐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뭐 정책 도 그렇고 또 바이오의 붐도 그렇고 뭐 금리나 뭐 이런 상황도 그렇고 코스닥에 굉장히 특히나 바이오 쪽에 좀 많은 좀 기대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투심이 뭐 오늘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냥 신고가를 내는 대형주만 따라가더라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소외되지 않을 정도로 주도주를 담아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좀 플레이하는 이제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답은 섹터 주도주보다는 시장 주도주를 어쨌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눈 딱 감고라도 여기에 대한 비중은 내가 비록 싸게 팔고 지금 더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런 좀 주도주 외에 뭐 다른 좀 점검해야 될 섹터들 한번 좀 알아보면서 좀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시황 뷰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올라가는 것보다 얼마나 회복을 빠르게 잘 해느냐가 강세장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딱 우리 시장이 강세장인 흐름인 것 같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 시장의 픽을 받은 그 대형주, 주도주 쪽으로는 우리 계속해서 눈길을 줘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2차 전지가 최근에는 ESS 새로운 먹거리로 올라갔다가 좀 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로봇의 픽을 받았잖아요. 2차 전지 오늘 신고가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고 네네.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저는 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주도가 되기에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시가총액과 뭐 실적과 향후 전망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었던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조금 불편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돈 저러고 벌고 있는데 뭐 적자 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지금 시장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교집합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 좀 다크호스로 볼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다라는 말씀을 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일부 이제 전고체 종목들의 강력한 좀 뭐 선도가 좀 있었죠. 네. 주도주도 좀 있고 시장에 AI, 피지컬 AI라는 이제 그런 내러티브의 약간 끝자락 쪽에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쪽에 뭐 매력을 어느 정도 좀 땡겨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수급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주요 종목들의 52주 신고가 경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지난 뭐 12월에도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 EV 중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었다면 이제 ESS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뭐 데이터 센터의 보완적인 컨트롤러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간다면 뭐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도 뭐 올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AI 쪽, 로봇 쪽이 워낙 좀 뜨겁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순환을 돌다가 부품의 저 끝단까지 가다가 이제는 배터리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보틱스 그런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와중에 2차 전지가 지금 새롭게 강력한 매수 수급이 좀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에 딱 불탔다가 곧바로 사라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지속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차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전기차 그 차 바닥에 이제 배터리를 쭉 깔고 일괄적으로 충전하고 뭐 이렇게 좀 운행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 이 피지컬 AI 소위 이제 로봇 쪽을 간다 그러면 각 관절마다 모터가 들어가고 그 모터마다 필요한 이런 배터리를 다 개별적으로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요구 성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용량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이거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는 셀 업체들에 비해서는 소재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국면에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사용되는 부분이 뭐 가정 그리고 대량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뭐 화재 위험이나 경량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도적으로 전고체 쪽이 좀 뛰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차츰 뭐 3원계 쪽의 소재 업체들도 강세를 좀 보이면서 선도가 돌아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의 매력도는 뭐 물론 이제 피지컬 AI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함께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셀 업체인 삼성 SDI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이렇게 탄력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사보다는 소재 쪽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ESS보다 전고체 배터리 쪽에 지금은 좀 무게추를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속도감은 전고체 쪽이 내고는 있긴 합니다만 예. 전고체 쪽의 생산 라인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좀 넘어서는 뭐 3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다 그러면 뭐 로봇 몇 대에 좀 못 들어갈 만한 이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네. 뭐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아무래도 3원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한농화성 같이 이제 약간 뭐 어떤 그런 상징성을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좀 별개적인 문제겠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소재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종목들도 챙겨주셨는데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뭐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심으로 그 흐름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알테오젠 플러스 제약바이오의 그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어제 주가 급락이었잖아요. 22% 하락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뭐 반등 도모하나 싶더니 재차 밀리거든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TP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인 부분은 이제 몇몇 종목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대로 이제 바이오의 투심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오늘 좀 반증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빨리 많이 회복을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아예 내려놓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희망적인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 뭐 컨퍼런스 있었고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소위 이제 낚여버린 이제 그런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좀 하겠는데요. 이제 뭐 이 금리 인하의 속도도 좀 기대치를 못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수출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활발한 그런 좀 교류들도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들 투성이가 만든 그런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알테오젠의 뭐 저는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곡해,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해석이 좀 잘못 나오면서 그게 이제 매물에 매물을 부르는 이제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매물 폭탄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2%가 중요하고 뭐 2%가 됐고 5% 기술 수출이 300억이고 1000억이고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시장의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멈췄다라는 점이 좀 바이오의 직접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성장주라고 하면은 바이오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에 개인들의 수급을 싹 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로봇, 우주항공, 뭐 다른 대안적인 성장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녹아들면서 바이오 쪽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정도가 알테오젠을 비롯한 뭐 어제 좀 급락을 했었던 바이오 종목들의 매도 클라이맥스는 거의 좀 끝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이제 좀 이성을 찾아가면서 과도한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 그리고 너무 곁다리로 함께 빠졌었던
그런 종목들도 좀 정신을 차려가면서 뭐 저는 내일 혹은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반등이지 상승으로 넘어서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의료 로봇이나 의료 인프라 뭐 이런 의료 기기 뭐 이런 쪽에서 이쪽을 좀 대안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대세적으로 흘러가려면 이제 3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부터 다시 학회 그리고 임상실험 데이터 발표가 3월 정도에 좀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의 낙관이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래도 설 이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봐야 뭐 한 2, 3주 후니까요. 너무 이렇게 바이오 갖고 뭐 이렇게 비중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매도 클라이맥스는 오늘 정도 길어야 내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선호도가 있는 종목은 역시 이제 비만 치료제와 메시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좀 빅파마의 연계성이 어떤 종목보다도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D&D 파마텍 그리고 바이오의 어떤 뭐 기기라 볼 수 있을까요? 인프라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큐리온스 바이오시스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그리고 리브스메드 이렇게 좀 세 종목 개인적인 선호 있는 종목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주신 듯한데요. 일단은 최근에 어제 기점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흔들렸는데 단기적인 바닥권은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찐 반등을 보기에는 일단은 3월까지, 네. 일단은 학회가 놓여 있는 그 3월 전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도 꼽아 주셨잖아요. D&D 파마텍 있었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리브스메드 있는데 여기서 그 비만 치료 관련주는 D&D 파마텍이죠? 네, D&D 파마텍이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이제 인프라 그 임상 실험을 조금 더 면밀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뭐라면 인프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요. 리브스메드는 미국에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이제 의료 로봇 쪽에 네. 뭐 관련된 수술 관련된 이제 그런 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두 종목들도 장기 성장성 이런 것들 좀 기대되니까요.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련된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정통 뭐 제약바이오보단 의료 AI, 뭐 그렇죠. 로봇 AI 이쪽으로 네. 살펴보자 관점에서 종목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주제는 원전 되겠습니다. 원전과 전력 관련해서 원전은 최근에 강하게 한 차례 튀었었거든요. 네. 특히나 온기가 불어오지 않았었던 중소형 주까지 날아갔다는 점에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 근데 다시 밀려서요. 네. 원전과 전력 관련해서는 무언가 또 호재성의 재료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 그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 호재라 하면 뭐 처음이자 끝일 수 있는데 이런 수주 바라기 종목들은 네. 제발 수주만 나오면 모든 게 제발요, 해결되는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간만 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합니다.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지금은 전력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올해는 전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병목 현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도 관련돼서 SMR을 비롯한 대형 원전들도 뭐 뉴욕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110조 뭐 이런 규모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실장께서도 우리나라 원전 다시금 뭐 신규 원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이제 입지 선정 뭐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군부를 떼고 있는 뉴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하루 이틀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요인, 수급적 요인 두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뭐 주가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도 알겠고 기대치도 알겠고 향후에 어떻게 좀 규모로 커져 나갈지에 대한 이제 그런 청사진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수주는 언제 나오고 돈을 언제 버느냐 여기에 좀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주가 한번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살짝 그 뉘앙스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은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연초에 현대건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한전자 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우리나라의 원전을 이제 뭐 건설을 할 경우에는 일단 시행권이 있는 쪽은 무조건 수력 원자력 또 이제 한전 같은 공기업들이 좀 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자재 같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다른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시들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주가 조금 이제 빠듯한 가운데 그런 국내의 원전 이슈가 살아있는 한전 관련된 종목으로 네. 이제 약간 이제 비껴 나가는 이제 그런 좀 선호도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서 저는 원전하고 전력 관련된 섹터야말로 ETF로 대응할 기가 가장 좋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뭐 딱 집중해서 딱 담아가기보다는 이 섹터 전반적으로 어차피 AI와 함께 가고 국가의 전력이라는 전략 자산을 한꺼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종목 뭐 전력 변압기, 뭐 전선 또 원전에 관련된 건설에 관련된 뭐 기자재 이런 것들을 뭐 비중을 따다닥 나눠가지고 다 대응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력 기기부터 해서 원전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ETF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좀 화끈한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버리지 ETF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이 시점에서는 가장 좀 편한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전력기기, 뭐 원전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함께 같은 뭐 종목이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어울리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원전 관련된 이 종목군, 원전 관련된 섹터는 수주가 나온 다음에 다시금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전고점 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도 원전도 결국에 이제 하나로 묶이네요. 데이터 센터향 전력 쇼티지라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ETF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팀장님의 픽 섹터가 궁금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갔었던 오늘장에서 이럴 때는 어떤 섹터가 가장 매력 있다고 바라보세요? 지금은 뭐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섹터를 찾는 게 좀 비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똑똑한 이게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뭐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무나 종목을 편입하지 않고 있는 증권 섹터. 증권주. 너무 제가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증권주 얘기하려고 저렇게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섹터에서 가장 높은 실적의 신뢰성을 보이는 곳은 저는 증권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증권주들 실적 좋겠네. 요즘 뭐 증권사 다니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네. 뭐 이런 좀 막연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증권주들 실적 발표 전후에서 서프라이즈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거래 대금도 지금 50조를 가볍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뭐 저도 올해 뭐 20년 넘게 이제 이쪽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50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된다는 자체가 잘 가늠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 주식 거래는 대부분의 이제 수수료 수익으로 증권사한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증권주들이 또 자사주들을 한껏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에도 이제 수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금리도 좀 안정화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이제 이익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고 모든 이제 수익 구간에 있어서 양과 질이 다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형 증권사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뭐 미국이나 외국계의 그런 대형 투자은행이 이제 ROE가 한 20 정도 되는 그런 장기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증권주가 장기 우상향하지 못했던 이유가 증권 시황에 따라서 이제 뭐 ROE가 뭐 한 25까지도 갔다가 안 나오면 8까지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변동이 굉장히 심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ROE가 지금 20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이상으로 가면서 구조적으로 좀 꾸준한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변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 자본도 이제는 뭐 5조 이상 되는 대형사들이 좀 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까지도 4%
5%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증권주들은 아직도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 같은 이제 상법 개정, 실적 시즌 뭐 이런 좀 이벤트적인 것도 좀 앞두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거래 대금, 뭐 예탁금, 네. CMA 잔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은행에서 예금 툭 깨가지고 뭐 이거 사주세요라고 이제 현금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강세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 트리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실적 시즌부터 네. 좀 좋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증권주들이 이제 뒤를 받쳐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증권주의 강세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두 종목 개인적인 선호도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주식 강세, 그렇다 보니 이제 실적 명확한 기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주 살펴보자 말씀 주셨고,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증권은 최근에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두 종목의 흐름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00피 시장 마무리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도체라는 날개를 달고 정말 거침없이 질주해온 우리 시장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뭔가 더 뜻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섹터별에도 뭔가의 다른 움직임들, 다른 분위기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분위기가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쪽이겠죠. 2차 전지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섹터의 순환매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저점에서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드디어 갑니다. 간다 이야기만 좀 했다가 그래도 역시나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가거든요. 자, 역시나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묻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요. 새로운 모멘텀 정말 강력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 다 장시간 작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 과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로봇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고성능 배터리가 당연히 이 로봇들 안에도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 로봇주의 질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뒤늦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차 전지의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역시나 함께 결부가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 로봇 배터리 그 안에서도 3원계 NCM 배터리 쪽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봇의 구동 시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터리를 갈아줘야 한다라면 좀 불편할 테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인산철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서 로봇 안에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밀도가 꽉꽉 채워져 있는 3원계 NCM 배터리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열심히 로봇 쪽으로 향한 배터리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로봇 쪽의 배터리를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우선 포스코 퓨처엠은 2028년 2년 뒤 혹은 4년 뒤 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첨단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정말로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 현대차 라인, 이 현대차의 로보틱스 랩과 작년 2월에 이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 이제 사실 현대차와 테슬라의 지금 대결 구도처럼 되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배터리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거죠. 자, 올 1분기 중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V3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옵티머스의 4680 배터리를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멘텀도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서 AI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격, 이 메모리에 이 가격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 배터리 안에서도 이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4일에 살펴봤을 때 2024년 4월 이래의 최고치의 또 가격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이유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리튬 가격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우선 중국 쪽의 CATL은 지금 중국 리튬 생산 8%나 차지하는 장시성 광산 채굴을 중단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수요 쪽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 정부도 지금 자국 배터리 업체 쪽에 주게 되는 수출 보조금을 4월부터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리튬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만이 이 배터리의 참 수요였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사실 로봇 이전에는 ESS가 있었잖아요. 이 ESS의 수요가 전력망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가 되면서 좀 더 급증을 했다라는 점도 가격을 좀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오늘 2차 전지 확실히 좀 추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도 있고요. 약간은 이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역시나 살펴보셔야겠죠. 자, 우선은 로봇 내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용량들이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현저히 비교적으로 많이 적다라는 거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그 한 대당 배터리가 70에서 80kWh가 들어가는데 로봇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적은, 조금이 아니죠. 훨씬 더 적은 작은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3kWh라고 하니까요. 정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실 원통용 배터리밖에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업체 측에서 로봇은 너무나 후순위에 있을 만큼 로봇의 배터리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로봇 그리고 이 2차 전지 함께 맞물려서 가기에는 약간 그 수요, 파이가 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LS증권에서는 전기차나 ESS 시장을 기대했던 그 모멘텀보다는 비교적 좀 약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대체하기로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를 수 있다라는 점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5,000피를 찍은 시장인 만큼 2차 전지주 정말 강력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5.45% 상승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2%대 상승률, 그리고 삼성 SDI가 정말 눈을 사로잡습니다. 17.28%나 상승하면서 38만 원, 20% 가까운 상승력, 이 저력을 보여주는 게 또 삼성 SDI네요. 뒤로 이어서 LG화학도 5.89% 분위기 좋고요. 포스코 퓨처는 8.23%, 확실히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인 날 마무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오늘 시장 좀 상승으로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제 목요일 장 마감까지 3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녀쌤 불러서 쌤과 마지막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떤 종목에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로봇은 우리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이제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수요일부터는 우리 이거 매도하면 결국에는 자율주행 섹터라든가 우주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 이쪽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도 움직이고 우주 섹터들이 좀 개별적으로 약해요. 하지만 우주 섹터들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 상장과 2월 6일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초까지만 보더라도 우주 섹터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장주 격인 지금 보면
컨택이라든가 세아베스테이라든가 HVM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갔던 것들 나노팀 어제 말씀드렸던 나노팀 요거를 우리는 2월 6일까지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어제 강조드렸어요. 특히 202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어제도 똑같죠. 기관들은 아직 매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흑자 전환된 실적 발표와 2026년 예상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링크에서 2세대 위성 이 부분을 처음엔 7,500개에서 15,000개까지 2배로 확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나노팀이 2차 전지 열 폭주 방지, 과충전 차단 이 부분이 빛을 발해서 반등할 뿐 우주 섹터가 반영되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개필러 샘플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 샘플 공급이 본계약으로 체결된다면 2차 전지와 우주, 항공, 부품 이런 쪽으로 반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나노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6,7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 차근차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손절은 여기 6,190원 이탈 여기를 봤으면 좋겠고 어제와 동일하게 목표 주가는 지금 보면 이제 처음으로 대량 거래 지난달 나오고 바닥 탈피하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길게 올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13,000원까지 꾸준히 흔들림 없이 가져가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주 나노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13,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6,200원, 6,7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모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꿈의 5,000선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최근에 강했었던 로봇에서 오늘은 재차 2차 전지,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던데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여전히 시장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어떤 시장의 성향인지를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5,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하지만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변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조 1,900억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하고 기관들 역시도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을 더 강한 상승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장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쉬어가더라도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지만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오늘 상황에서 보더라도 코스피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들 강세를 보이면서 5,019 장중 5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5,100, 5,500, 6,000 이런 상승을 위해서는 쉬어가는 눌림목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4,830선 수준에서 밀리더라도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냐면 지금 상황에서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것을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해서 그린란드를 먹기 위한 욕심이 결국 캐나다라든가 유럽연합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 여기서 또 트럼프는 겁먹고 살짝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은 자기가 정책을 했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미국 주식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봐도 미국 주식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철에 이걸로 상승하는 모멘텀은 작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장은 항상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강조드렸던 부분처럼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5,000포인트 돌파에 대해서 또 꿈의 환상을 갖고 신기루를 가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쉬어가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제 5,000피 1,000포인트 올라가는데 20년이 걸렸다. 뭐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정책적인 신뢰가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국내 시장 매수로 유입시키면서 결국에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제일 컸던 부분은 금융시장의 안정이에요. 일본도 지금 통화 긴축으로 강화로 인해서 확장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갔고 또 거기다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 국채에서 미국 시장 금융시장까지도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해소돼서 오늘 올라갔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해서 빠진 만큼 올라가는 그거지 더 올라갈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급등하는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어제까지는 로봇이라든가 우주 섹터들이 움직였다가 로봇은 차익 실현하고 우리는 자율주행과 우주와 2차전지 쪽으로 매수하자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전지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젠슨항 CEO가 중국을 방문해서 H200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바이오까지 오늘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주도 섹터에서 이 섹터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우주 섹터들, 자율주행 섹터들,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에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봇 섹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은 결국에 2월 중순, 2월 말부터 3월 초에 이슈를 보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렇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수출이 기대보다 2에서 어제 급락을 했지만 바이오들도 여전히 이제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3월부터 바이오 국제 행사가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속도는 더딜 수 있겠지만 바이오 섹터 역시도 이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반등을 보일 수 있고 그다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쪽들이 그동안 왕따를 당했다가 오늘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바이오와 함께 반도체에서는 유리기판 쪽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지금 시장은 유동성 시장이에요. 누가 장이 빠진다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죠. 만인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증시 경험처럼 우리가 믿고 갈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안겨드렸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조 6,700억 가까이 수익내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23조를 돌파하는 신곡 사상 최대 유동성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금 단기간에 20조 이상 유입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5,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념으로 샴페인은 터뜨렸지만 추가적으로 5,500까지 상승하기 위한 숨고르기 나온다. 숨고르기 나오더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월 말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서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야지 2월, 3월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이 대통령이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도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수소차 부품 쪽들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섹터들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자율주행 섹터들이 장초반 강했다가 약했어요. 하지만 내일 상황에서 2026년 개인 위치정보 사업 등록 검토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개인 위치정보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상황에서는 수소차, 자동차 부품,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수소차 부품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5,000선 돌파가 됐는데요. 5,500으로 가는 단기적인 숨 고르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우리 봐야 될 이벤트, 봐야 될 섹터들 점검해봤습니다. 우리 다냐쌤 종목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HL만도 가볼게요. 자, 오늘 장중에 76,000원도 돌파가 됐습니다. 신고가 갔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한 자리입니다. 우리 수익은 지금 38%가 돌파된 자리에서 AS 해볼게요. 오늘 보면 지금 HL만두뿐만 아니라 자동차들이 이제 크게 하락해,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어제 급등했던 분들이 오늘 밀리거든요. 하지만 HL만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적은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섹터에 필수적인 ADAS를 공급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적 개선이 2027년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HL 만두를 봤을 때 일단은 테슬라 액추에이터 수주 이권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테슬라랑 경쟁해서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부각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일본 오토모티브 월드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자고 그랬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개인 위치정보 사업 등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 이 대통령께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자동차 부품들이 하나의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갖춰놨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HL만도 우리가 목표 주가를 95,000원을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 65,000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일단 진바닥은 확인된 가격이 55,000원이지만 1차적으로 계속해서 모아 나갈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HL만도 목표가는 95,00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자리는 여전히 매수 가능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인데요. 자, 코리아 서킷 연일 올라가네요. 오늘도 신고가 같습니다. 우리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75,000원, 10만 원 기억하는데 266%의 수익을 가져가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 볼게요.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9조를 투자해서 패키징 테스트 7 공장을 착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역시도 평택 탭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2027년 정부 계획이라면 상용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리아 서킷의 수요는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4E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2027년, 2026년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의 원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이 일부 매도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보유한 것들 다 처분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감안하면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겁내지 말고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 목표 주가 75,000원 그대로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능 사인 또 한 번 받아봤네요. 세 번째 가볼까요? 자, 다음으론 3차 상법 개정 수혜주 지주사 두산 보겠습니다. 우리 두산은 지금 자리 24%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삽니다. 8%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어떤 대응해 볼까요?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자, 지금 지난 20일 날 말씀드렸던 이거는 지금 살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중간해요. 특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연기됐거든요. 그 실망감은 있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로봇과 반도체를 전략적인 캐시카우 역할로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품인 동박 적층 투자 확대 이 부분이 결국에 실적 개선의 원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0% 증가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 증가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더 좋은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 130만 원까지 흔들림 없이 가져가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산의 목표 주가 130만 원입니다. 현재는 9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아가기 관점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인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1,000조도 돌파가 됐었는데 삼성전자 지금은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좀 더 밀리면 매수 자리로 보셔도 돼요. 자, 지금 들어서 뭐 반도체 좋다는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라든가 2025년 실적 역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이고 이것이 결국엔 2026년 올해 실적 개선도 굉장히 서프라이즈라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반 정도 증가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7년도에는 정체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주가 상승률은 올해가 피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면 기관들 여전히 차익 실현하기 바쁘고 외국인들 역시도 매도하기 바쁜 그런 와중이지만 삼성전자는 2조 5천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4월 7일까지 취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1차적으로 17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져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들고 계시다면 홀딩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좀 더 밀렸을 때 그때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호가 특징 섹터 살펴볼 시간인데요. 로봇 볼게요. 오늘 로봇 차익 좀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되던데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까요? 로봇이 아니고 로봇은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로봇을 매도하면 우주항공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자율주행 조정받는 섹터 매수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로봇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가 나왔던 부분은 로봇이 배터리도 키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97조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이제 상용화 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상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삼성 SDI가 이제
52주 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한 번 더 로봇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메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삼성 SDI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니까 한농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라든가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가 자,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CIS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 SDI도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와서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 숨고르기 나올 수 있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겠죠. 고점을 돌파하는 것들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했고,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안 볼 수가 없는 섹터 맞겠죠.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다녀쌤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전략들 우리 다녀쌤의 정보방 들어오셔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과 함께 실시간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떠있는 QR코드 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과는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 보실까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 강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2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시초가 1.57% 갭상승 출발해서 4,987포인트에서 개장이 됐는데요. 오늘 개장되고 나서 9시 반경에 오늘 최고가가 찍혔습니다. 5,000선 돌파, 5,019포인트까지 오늘 2%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현재는 코스피 오늘 전거래일 대비 0.87% 상승한 4,952포인트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코스닥은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2%의 상승 970선에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 아쉬웠던 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었는데요.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4,600억 원에 팔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는 다행히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이 또 한 번 팔았네요. 4천억 원 가까운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7%의 급등으로 16만 원 선도 터치가 됐습니다. 상승 분을 반납하면서 끝이 났네요. 1.8%의 상승으로 1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 종료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의 반등, 75만 원 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 59만 원 선 터치가 됐다가 현재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3%의 약세 52만 원 선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수급이 2차 전지로 들어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5%의 반등 보였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마감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5%의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까지 오늘 1 내지 2%의 약세 마감한 가운데 기아도 이 현대차와 함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4%의 약세 마감, SK스퀘어가 3%의 강세로 오늘장 끝이 났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그 반등의 키를 쥐고 있을 흐름이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 결국에 약세로 끝이 났습니다. 0.9%의 약세 37만 원 선에서 거래 종료됐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7%에서 10%까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ABL바이오가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요. 오늘 로봇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거칠게 출회가 됐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의 약세 마감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다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12%, 그리고 어제 낙폭이 골이 깊었었던 펩트론이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만회를 해줬고요. HLB,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까지 오늘은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에 마감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어느새 내일이면 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되겠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김정엽 전문가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시장에 좀 여러모로 의미가 좀 깊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5,000p,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달성이 됐었던 내용들이 아마 오늘 뭐 경제방송 안에서는 계속 이제 좀 노출이 되고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이 5,000포인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외쳐왔었던 목표 5,000p는 일단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는 측면 안에서 혹은 이렇게 5,0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안에서는 보통 이제 차익 매물들이 잘 나오기도 하죠. 근데 오늘 코스피의 장중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매수랑 매도의 공방들이 좀 많이 치열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익 매물이 떨어지고 뭐 충분히 이제 목표가에 달성이 됐어. 요런 그런 그 투자 심리들과 아니면 이제 5,000p가 달성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투자 심리들이 좀 공방이 좀 치열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코스피가 마감했었던 오늘의 좀 결과치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매도 우위가 코스피에는 오늘 개장 이후에는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뭐 단기간 내에 혹은 뭐 내일이라도 5,000p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수순으로 코스피 위주의 또 상승세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보여졌었던 것처럼 그 업종별 혹은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해서 끌고 간다라던가 아니면 현대차한테도 이제 수급들이 쏠리면서 로봇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좀 매도가 더 높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출회가 되면서 5,000포인트 이후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꺾이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를 빠르게 좀 캐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가 좀 음봉으로 전환을 하고 5,000포인트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메인 수급들이 이동하는 수급들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달이 됐죠. 물론 어제 시장을 많이 흐려놨었던 알테오젠이 이제 뭐 빠르게 회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2차 전지 안에서의 좀 빠른 수급들이 붙었다라는 거는 오늘 확실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올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장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연 5,000포인트를 소화하고 더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쉬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주도주의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정보방 통해서 뭐 시장에 대한 얘기와 새로 부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알테오젠이 급락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알테오젠의 같은 피해를 안고 이제 같이 급락을 했었던 좀 억울한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보여졌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가 보다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제약주의 반등 강도는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랑 연결을 지으는 배터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저가 매수 유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죠.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투자 종목을 좀 이어갈 수 있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 대응하기에는 좀 꽤나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수익 잘 주고 계시는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장 대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삼성 SDI가 계속해서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1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 마감이 됐죠.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은 참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말이 좀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흐려졌다가도 또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흐려졌다가도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2차 전지 안에서는 계속 좀 막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급등을 하고 결국엔 또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부각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이 로봇 전용 배터리 여기에서 이제 그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다라는 MOU 체결 내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로봇 산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로봇을 이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로 돌리질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이제 좀 이벤트로 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봇주로 같이 엮여버리는 또 배터리 종목들의 순환매 시작이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뭐 단연 삼성 SDI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서 중소형주들은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좋은 흐름들이 잘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볼 때 우리 과거에 또 매매하면서 또 수익도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탈을 해가지고 뭐 손절가를 이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결국에 멀리 보면은 배터리 기업들은 여전히 저평가 기업이고 뭐 전기차의 캐즘 문제 이런 거랑 별개로 앞으로는 뭐 ESS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그 배터리 수요 증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보고 가져가는 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좀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오늘 저는 좀 붙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닥 위주로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2차 전지가 또 새로운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 섹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SDI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서 삼성 SDI 오늘의 특징주로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디였을까요? 네, 요즘에 계속 특징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선택이라는 기업이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또 추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 쪽 안에서는 최근에 또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방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컨택이 좀 대장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상승 속도, 변동성 측면 안에서는 확실히 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택이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컨택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뭐 현지 법인이 미국의 연방정부 유관기관이랑 또 실사를 통과했다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어요. 요즘 그 항공우주 관련된 뉴스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우주항공 분야 안에서 협력이 좀 더 좀 강해지고 확대가 돼서 여기로 인해 이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가 크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이랑 같이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깊어지는 업종들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도 마찬가지고 미국과의 뭔가 협력 관계가 업종 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수혜주들도 많이 나오고 지속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 항공우주 산업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컨택이라는 기업의 이런 뉴스가 더해지면서 미국의 뭐 국방이라든가 항공우주 시장 이쪽 안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교두보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런 뭐 좋은 이슈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는 인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컨택이 뭐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 백전불패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컨택이라는 종목이 참 친숙하죠. 제가 정보방에서도 추천주로 그다음에 저의 장중 공개 방송 안에서도 추천주로 강력하게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수익률이 막 70%를 넘고 100% 세 자리 수익률도 넘어가고 요즘에 급등이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상한가 터치도 나왔고요. 최고가까지 수익률이 150%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저평가 기업들 바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야 이렇게 이제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수익률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뉴스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꼭 컨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항공우주 쪽 안에서는 이슈들이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랠리 상승 흐름들을 우리는 지속 기대를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일 급등해주고 있는 컨택,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의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에브리봇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셨던 종목이네요. 어제 급등, 그리고 오늘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다가 이 차익 실현이 좀 거칠게 출회가 되던데 에브리봇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뭐 그래도 부담 없이 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라서 대신 막 무거운 마음으로 AS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이 단기간 안에 또 급등이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같이 매매하시는 정보방 분들께는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NXT 시장 안에서도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하실 것을 권장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수익률이 났고 로봇주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실제로 로봇주들이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차례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NXT 시장 안에서 프리마켓 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막상 정규장이 개장이 되면은 차익 매물들이 떨어지고 근데 또 이제 끈질기게 또 죽지는 않고 또 종가 관리를 하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액션들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어 번 진행이 되고 오늘 현대차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치 보면서 시장 안에서는 확실히 로봇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들은 어느 정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로봇주들 안에서는 잠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정보방 그다음에 미슐랭 방송 통해서 또 NXT에서 강한 종목들 그다음에 로봇주들이 정규장에선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회 줄 때 충분히 좀 팔고 좀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해놓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제가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죠. 뭐 이제 잘 그대로 좀 이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로봇주들이 끝내기에는 그래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로봇주들은 우리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뭐 이제 막 세 자리 수익률이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분할 익절은 해놓되 아직까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진 않으니까 좀 일부는 좀 남겨놓고 뭐 이제 매수가를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으로 마감이 되거나 이런 그림들이 아니면은 조금 더 좀 지켜보자. 하지만 지금 새로운 접근을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하면서 오늘 새로운 먹거리들이 시장에 또 던져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로봇주는 이제 잠시 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로봇주로 뭐 수도 없이 많은 수익들을 때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 1월 달에 세 자리 수익률 종목들이 거짓말처럼 또 많이 터지기도 했었고 현대모백스는 또 350%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 정도 많이 먹었으면은 충분히 많이 뽑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시드렸었던 뭐 에브리봇, 엔젤 로보틱스 아직은 이제 좀 저평가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좀 보시되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제는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봇 3거래일 만에 우리 30% 가까운 수익을 주신 거였네요. 여전히 로봇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 대응은 필요하겠습니다.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로봇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17% 수익 중이던데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는 로봇주에 아주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은 수익들을 챙겨갔었는데 그런 와중에 엑시콘이 오늘 뭐 반갑게 잘 올라와 준 것 같아요. 어제 오후장에부터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좀 이렇게 움직였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국채 변동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증시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는 장 막판에 반도체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도 반도체 안에서는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오후에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결국엔 미증시가 반등이 났고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지정한 리스크라든가 위협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코스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또 반응을 하고 활약을 하게 되고 좀 자연스러운 순환 안에서 엑시콘이 뭐 타이밍을 보고 이제 먼저 좀 올라서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저희는 오늘 이제 분할 입절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분할 입절을 했는데 지금 종가 마감한 위치의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기대해 보시면서 이제 목표가 조금씩 좀 상향해 가고 그래도 못해도 이제 뭐 19,500원 여기를 이제 추가 목표가로 보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AS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새로운 먹거리가 던져졌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죠. 과거에 어떤 이슈를 붙이고 왔던 간에 2차 전지가 한번 반응을 하면은 단기적인 임팩트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ESS를 붙여서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전기차 캐즘이 끝났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시장 안에서 한번 임팩트가 들어오면은 그 단기적인 시세가 강하게 나오죠. 오늘 2차 전지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로봇 테마를 안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 여파가 더 강하게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특징주로 보셨던 삼성 SDI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자극제가 되는 것 같고 2차 전지 자체는 중장기적인 추세가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 과대 낙폭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또 이제 매수세가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불같이 달려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전기차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ESS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받고 있죠. AI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승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ESS가 이제 필요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배터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은 하나둘 이제 좀 늘려가고 있고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는 확실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은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가 이제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수요가 또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은 시장에서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 낮은 주가 안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캐파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 그다음에 그 로봇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이제 이쪽 테마 안에서도 이제 발을 같이 넣은 그런 기업을 저는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준비하시고 지금 트렌드가 또 같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빠르게 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시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가 나 이제 올라갈게요라고 좀 말을 해주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은 얼른 들어오시고 정보방에서 내용 받으셔서 같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드디어 시그널다운 시그널이 나온 듯한데요. 오늘 김정엽 전문가의 히든카드 종목은 2차 전지 안에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보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의 2차 전지 종목을 채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저희 이 방 안에서 드리니까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금요일 내일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